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정원표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제 이번 첫 시간이 여러분들이 공법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노력하는 얘기를 좀 간략하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이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공포의 공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귀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 얘기하는 공포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과목마다 그 특징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오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수험생들이 공법을 칭하여 공포의 공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공포스럽다는 게 뭐 나름대로 이제 끔찍한 요소가 좀 있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걸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 끔찍한 공법을 뭘로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은데 아주 깜찍한 공법이 됐으면 싶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제도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를 하신다면 그 내용의 어려움도 분명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은 아니다. 바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보통 이제 합격이라는 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합격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또 조언 이전에 제가 오랜 수험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조금만 경청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는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신감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합격하는 건 아니랍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 맞지만 노력하지 않고 결과가 주어지는 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중개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자꾸 강조를 하시더라고. 실력 부분을. 실력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부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느냐가 결국에는 합격이라는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너무 실력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가정생활이 됐든 직장생활이 됐든 기타 모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밥 먹고 잠자고 뺀 나머지 모든 시간을 공부만 해야 되는 학생과 동일한 형태로 공부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방향 자체가 맞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는 학습 방법을 좀 취해보라고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공부를 맨날 책상머리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강의는 스낵 러닝이라고 그러죠. 30분짜리예요. 왜 30분짜리 편성을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보통 한 40분 정도가 보통 그 학습의 그 집중력의 효과가 발휘되는 시점이고 40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학습의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뭐 통계라고 얘기를 하죠. 뭐 특정 통계일 수 있습니다. 특정 통계의 일망정 보통 이제 그 정도를 우리 수험생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뭔가 집중력이 흐려지는 시점에 끝내줘야 한다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책상머리에 앉아서만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오고 가고 하는 사이 5분, 10분이라도 활용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학습 방법을 취하는 게 옳은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욕심을 좀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란 거, 사람이 뭔 일을 하는데 욕심이란 게 그만큼 의욕일 수 있고 그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잘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과욕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보실랍니까? 왜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 혹시나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걸 고민하시고 계세요.
뭐 세상 우리가 흔히 사회적 표현으로 쓰는 거 혹시나 해봤더니만 역시나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중개사 시험이 과목 평균 60점입니다. 2차 평균에서 60점. 그럼 24개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몇 개를 틀려야 합격하는 시험입니까? 16개를 틀려야 합격하는 시험이라고요, 이 시험은. 그런데 그 혹시나 하는 것을 왜 고민을 하셔요? 혹시나 하는 문제가 1년에 몇 문제나 나오겠습니까?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게. 3개, 4개 나왔다 난리가 납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걸 시험에 내고 있다고. 그게 수험생들의 판단 기준이라고요. 근데 16개를 틀려 합격하는 시험에 그 3, 4개의 비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합격이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조차도 욕심을 내려다 보니까 힘이 너무 들어요, 힘이. 여러분들 현실적인 얘기 좀 합시다. 이 강좌를 보고 계시는 수많은 수험생들께서 원하는 게 내년 이제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내후년이 28회가 되겠죠? 그럼 자, 여기서 나는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수석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 마음속으로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27회 공인중개사 꼴등이라도 좋으니 합격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 다음 년도 수석을 원하면서 지금 강의를 듣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왜 수석할 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과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지금 처음 출발하는 단계에서는 무엇이든 이루어낼 것 같은 마음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못합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의도했던 과욕이 과연 실천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힘이 많이 들고 나는 것을 여러분이 한 2달만 지나셔도 바로 느낄 수 있게끔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부 방법론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과정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은 좀 버리셨으면 오히려 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왕 하시는 공부, 맞는 공부 좀 합시다. 우리가 시험에 맞는 공부라고 칭하게 되는데 기출문제라고 읽으시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드리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창의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모두 법률 과목입니다. 법률 내용에는 창의성은 없습니다. 법률은 능동적 학문이 아니에요. 수동적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만들어서 전달하는 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게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게 기출문제라고 칭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26번 시험이 치러져 왔죠? 26번 치러지는 과정 속에 무엇을 시험에서 묻고 싶은지가 다 이제는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되죠. 바로 그 부분을 모아서 어쩌면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걸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전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법률 시험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출문제에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알파에서 오메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단은 법률 과목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법률이라는 것 자체는 절차적 부분도 있고 효과적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비중은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효과 부분이에요. 효과 부분. 효과 부분에 훨씬 더 비중을 높게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효과를 어떻게 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모든 부분을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서